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 어디로 갈지 몰랐던 시장은 오늘 방향을 잡으면서 S&P 500이 완벽하게 최고점을 갱신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러셀의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큰 흐름 속에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왜 계속 주식을 매수하는지, 어떤 주식을 더욱 매수할 예정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주요 지수들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유하거나 계속 매수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주에만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 골고루 상승하는 것을 보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 겨우 위치하며 눈치만 보고 있던 나스닥 100은 오늘 시원하게 갭 상승하면서 저항 추세선을 돌파했는데요.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갭을 메우면서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할 수 있지만 나스닥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다르게 나스닥의 리더인 애플과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두 종목의 방향에 따라 나스닥이 더 치고 올라갈지 당분간 횡보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우는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오늘도 최고점 돌파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을 투자하고 있다면 다우에 따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은 8월 고점을 돌파했지만 7월 전고점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망 중이지만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스타트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고 있으며 AI 관련 주식들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 소비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IWM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무리해서 IWM에 투자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려면 8월 초나 9월 초에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샀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들어가면 이미 날아간 주식을 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 하나의 지표, 공포, 탐욕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9월 1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오늘은 탐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탐욕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포 시기에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던 분들은 매도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과매도 지수를 알려주는 RSI는 UPRO가 이제 거의 과매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과매수 상태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과매수 상태에 들어섰다고 해서 주식이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시그널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분석해보면 UPRO는 매우 아름다운 상태를 보이며 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모두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가장 이상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보유의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TQQQ는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며 상승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고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며 이는 나스닥의 대장주인 애플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매수보다는 보유한 주식을 유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SOXL은 드디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영원히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주식은 없듯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간 주식들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보다는 목표 수익률에 맞춰 매도를 지속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돌파는 TSM의 돌파와 함께 가능했는데요. TSM은 8월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7월 고점을 돌파할지 테스트 중입니다. 특히 인텔의 파운드리 약세로 인해 TSM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MD도 다시 치고 올라가며 30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횡보 중이지만 TSM과 AMD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준다면 SOXL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제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요약하자면 오늘은 SOXL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SOXL 대신 엔비디아와 TSM의 비중이 더 높은 SMH를 돌파 매매 시그널로 매수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들의 상승 모멘텀을 살펴볼까요? 역시 오늘도 큰 흐름 속에서 상승장을 보여주며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주식은 나스닥 ETF QQQ였습니다. 저는 9월 9일에 다시 QQQ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했고 정고점 돌파 시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는 QQQM도 매일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모두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한 엔비디아의 주식을 살펴보고 방구석 헤지펀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까요? 엘리엇 파동이론과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활용했다면 사실 2023년 1월에 첫 번째 매수, 작년 11월에 두 번째 매수, 그리고 올해 5월에 세 번째 매수를 했으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이미 많이 상승한 7월 이후에 진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급등락의 추세가 좁혀지면서 상승 추세로 갈지 하락 추세로 갈지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와 AI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 킬러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함께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할 예정입니다. 절대 매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섹터 ETF들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ETF와 소프트웨어 ETF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2일에 매수 시그널을 보였던 유틸리티 섹터는 5월부터 7월까지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크로스오버하며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또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다시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크로스오버하며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상승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세력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전 앞으로 더 모아가고 또다시 큰 상승이 왔을 때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제 유틸리티 섹터는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주식들이므로 대장주를 잘 골라낸다면 숨고르기 후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소프트웨어 ETF IGV입니다. 드디어 2021년 고점을 넘었고 과연 더 상승할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라클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며 닷컴 버블을 이끈 이 전통적인 기술회사 오라클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아도비와 세일즈포스처럼 아직 AI를 이용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은 회사들은 지켜만 보고 당분간은 IGV에만 투자하겠습니다. 오늘 저항을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하지 못했으므로 내일 지켜본 뒤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어떤 주식을 매도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3개월간 공포 시기에 조금씩 사모았던 비트코인 ETF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귀 전략을 활용해 매수했던 TQQQ와 UPRO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반도체 ETF SMH를 테스트 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ETF ITB를 네 번째 분할 매수했으며 내일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음과 상관없이 30년 동안 보유할 VOO와 QQQM을 분할 매수했고 SMH와 JEPQ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큰 흐름에서 여전히 상승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워서 매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은 새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주식이 약간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므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걱정하지 않고 내일도 제 원칙과 시그널을 이용해 매도하고 그 매매 기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